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반가운 얼굴이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셨는데요. 바로 문원영 고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문원영 고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와 함께했던 2020년에 많은 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을 하나를 안겨드렸던 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여러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고수님 계좌 있겠네요? 2023년도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절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 2023년 계좌를 아름답게 디자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올레드 계좌를 좀 보고 싶은데 속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린장에서 벗어나는 법. 벗어나야죠. 네,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죠. 네. 대체 올해는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펄한 계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반등 때마다 추가 매수, 일명 불타기를 한다는 분이 제일 많으시고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 물렸을 때? 돈이 없다.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내용은 돈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 고수님은 어떤 전략으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사는 것은 기술, 잘 파는 것은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살생부,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살생부 작업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올해 살생부만 작성을 잘 해도 계좌는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 1,000만 원어치 샀는데 90%가 마이너스가 돼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역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8, 90% 정도는 네. 저한테 따로 뒤쪽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부를 작성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은 1년 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외를 하자입니다. 1년 내에 50%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뭐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기대감이 반영한 종목들은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적게 오른 종목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돈의 흐름 또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지수 추종 섹터를 버려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죠. 상반기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반기에 지수가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지수를 따라가는 대형주는 수익률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지수 초종 종목은 일단은 버려두고 가벼운 종목들, 중용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요? 121선. 121선 위에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1선 위에 있는 종목은 살리고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죽이자. 그럼 121선 밑에 있는 거 무조건 그냥 버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1선은 뭡니까? 추세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첫 번째, 61선의 각도가 우상향인 종목들은 살려놓자. 두 번째는 121선과 많이 떨어진 종목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언제 살아날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121선과 정말 가까운 종목들 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종목은 이제 보내주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는 잡아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보내줘야 된다고? 슬프네 갑자기. 보내줘야죠. 그래 새 사람이 오지. 첫사랑 아직까지 보고 싶으세요? 저 첫사랑은 없어요. 첫사랑 집에 계시죠? 대본에 없는 질문을 또 하시네. 힘들게 종목을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에 주목하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정부가 2년 차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정부 2024년도는 2년 차죠. 우리가 정부 정책은 무조건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기업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유동성 부족, 여전한 코로나, 인건비도 올라가죠. 재료비도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안 나오겠죠. 이럴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이유, 바로 현금, 돈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 또 다른 위기 구간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성장하더라. 주식 디자이너 눈에 포착된 네. 종목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바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오. 대표적으로 뭐 방산항공우주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맞는 회사이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매년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오, 2022년에도 늘었어요? 네, 엄청나죠? 오, 장난 아니네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발표된 국내 네. 현금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역시 뭡니까? 여기서 거의 탑3예요, 지금. 그렇죠.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네요. 오. 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올해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네. 주키즈들 입장에선 좀 매수하기가 겁날 때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중기적인 매매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올해 시장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하는데 좋은 매매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박스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 1호는 쉽게 말하면 돌파 매매입니다. 파는 님과 사는 님이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박스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매매 방법인데, 큰 손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가를 올릴 때 우리는 숟가락을 같이 얹자라는 매매 방법입니다. 차트에서 박스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박스는 러프하게 그리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고,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좀 러프하게,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러프하게 연결시키면 형태가 이제 박스권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하시면 점점 타이트하게 쉽게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박스권을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 사면 좋을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돌파매는 거는 돌파를 하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돌파한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장중에 오전장에 눌러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자. 재밌는 점은 박스는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스 이론의 장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박스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가 돌파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박스도 똑같은 원리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박스권마다 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박스에서 매수한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 두 번째 박스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는 또다시 추가 매수. 수익률, 수익금의 극대화 전략입니다. 다만 박스를 돌파 못하고 두 번째 박스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벌어놨던 수익금도 손실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박스권에 올라갈 때마다 손절가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은 늘 지킬 수 있구나. 지킬 수 있다. 매매가 어려울 때는 좋은 종목을 꼭 움켜잡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종목. 그 업종과 섹터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